하면서도 계속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그런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당뇨, 고혈압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물로 볼 것 같으면은 건물에 크랙이 가는 현상.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재훈입니다. 자, 오늘은 풍수지리를 가지고 부동산을 분석하는 분이시죠. 부동산 풍수 컨설팅 전문가 천동희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예. 아니, 멀리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아, 예, 저 계룡에서 왔습니다. 계룡에서.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별 말씀이죠. 네. 또 풍수지리에 대해서 또 많은 말씀 저희들한테 좀 전달해 주시는 거죠? 아, 네,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 네. 네, 다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대통령 풍수자문 가문을 4대째 계승하고 계신다고. 아,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풍수를 연구하고 대를 이어온 건 4대째이고 또 저희 부친께서 그 전직 대통령 중 한 분께 또 네. 풍수 컨설팅을 해드렸던 사례가 있어서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더 자세하게 여쭤보면 안 되는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뭐 굉장히 그 풍수라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약간 생소하거든요. 풍수가 좀 정확하게 뭘까요? 좀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동양 철학에 기반을 둔 입지를 분석하는 방법이자 생활 철학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사회적으로 현대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부자들의 문화, 부자들의 아비투스 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풍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가 미신에 가깝게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우리 역사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모든 국가가 처음 성립할 때부터 풍수를 적용하는 그런 입지관이 들어가 있었고 또한 그 풍수를 향유하는 계층들은 어떤 왕족을 넘어선 사회를 끌어가시는 분들이 누려왔던 문화였죠. 근데 다만 현대 들어서 이제 그게 조금 왜곡돼서 그렇지 사실 풍수의 역사 자체는 상당히 어떤 귀족의 문화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풍수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고 현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런 말씀. 그렇죠. 예, 똑같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풍수라고 했을 때 풍수는 바람과 물이지 않습니까? 네. 바람과 물, 즉 자연에 대한 법칙인 것이고 이 풍수가 어떤 항문화되기 이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쉽게 생각했을 때 비바람을 피하고 어떤 외부의 적들로부터 피하기 위한 그런 동물적인 본능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고 그게 이제 항문화되고 현대로 넘어오니까 조금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쉽게 생각할 것 같으면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이 지구의 땅을 밟고 있는 한 다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주거관, 입지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이 풍수를 통해서 좀 부를 일구신 이런 분들이 좀 있을까요?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금 밖으로 나가보자면은 미국에 계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아, 트럼프도 그렇죠. 트럼프. 이런 풍수에 또 관심이 있었군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기 이전에 사실 진짜 유명한 부동산 사업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풍수를 조금 영리하게 활용을 하셨어요. 영리하게 이용을 해서 어떤 아시아 계층에 있는 부호들을 잡기 위해서 풍수지리를 활용을 했고,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활용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은 그 삼성을 설립하신 그 고 이병철 회장님. 고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뭐 풍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동양 철학적인 관점들을 실질적으로 그 기업 운영에 그 활용했다라는 그런 야사들이 많이 있죠. 네네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은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게이츠. 네, 빌 게이츠도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사를 중국에 설립을 할 때 그때 그 어떤 풍수 마스터를 통해서 입지를 선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풍수가 지금 보니까 굉장히 글로벌이군요. 동양에서만 맞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풍수가 이제 귀족들의 문화라고 했는데 유독 이렇게 부자들이 풍수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뭔가요? 부자라는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더 뭐 성공을 더 많이 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양한 각도로서 삶을 바라다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부를 일구는 것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어떤 현실적으로 배울 수 있는 부분들 그 이외에 뭐 비현실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운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실질적인 그 부를 일굼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풍수가 좀 중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러면 대표님
우리나라 전체에서 네. 풍수적으로 가장 좋은 지역 좀 이런 게 있나요? 아, 이게 참 어려운. 뭔가 느낌이 전 왔어요. 대표님 혹시 사시는 그곳 아닌가요? 아, 예, 맞습니다. 정말요? 아, 예, 뭐, 네. 일단 풍수적으로 봤을 때도 좋기도 하고, 네,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가 교통이 편리해서, 아, 예, 교통이 편리. 우리나라에 네네네. 딱 중간에 있다 보니까, 중간에 있네요. 이제 저는 전국으로 출장을 다닌 게 일이다 보니까, 네. 계룡이라고 하는 지역은, 음.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조선시대 때 그 서울로 할지, 계룡으로 할지, 이런 수도를 어디로 정할지에 있었던 후보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 예전에 내려오는 그 예언서들을 도참서라고 하는데 그 도참서에서도 항상 거론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입지 중에 하나가 계룡으로서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세종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 여러 가지 움직임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은 계룡도 주목받지 않을까. 예, 그래서 땅값도 오르지 않을까. 그럼 계룡에 땅을 사놓으면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저도 집을 사놓고 집을 사놓으셨나요? 네. 예,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계룡을 만약에 1순위다라고 한다면 혹시 서울이나 수도권 중에서 풍수지리적으로 네. 일단 집의 가치를 떠나서 네. 좀 좋은 이런 위치가 있을까요? 네, 딱 제안을 잘 해주셨는데 진짜 저는 풍수적인 부분으로서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용산, 용산. 네, 용산 지역이 어쨌든 풍수적인 입지관의 바탕으로 했을 때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풍수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산입니다. 산이 있어야 그 기운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 산에서 시작되는 기운을 통해서 펼쳐지는 땅, 그 위에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 집이라든지 뭐 주요 시설들을 지어야 되는데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는 이제 북한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기운 그리고 북악산으로 펼쳐지고 그 다음 이제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용산 일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전통적인 어떤 양반들 그 현대 부자들도 원래부터 생겨난 부촌이 이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죠. 또 이름도 또 산이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용해산? 산도 네. 들어가 있고 저도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네네. 신기한 게 뭐냐면은 지명에 용자가 들어가는 지역들이 범상치 않은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부자 동네 하면 강남 아니면 한남동 이런 지역을 떠오르는데 이 두 지역의 풍수는 좀 어떤가요? 예, 그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용산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용산이라고 볼 수 있고 한남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자연적인 부촌이라고 보자면은 강남은 현대에 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부촌. 부동산 쪽으로 보면은 그렇고요. 풍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는 한남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북한산의 전기를 받아서 만들어진 입지다라고 한다면은 강남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그 청계산, 청계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우면산 그리고 구룡산 그 기운을 받아서 펼쳐진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땅 자체로만 보자면은 두 땅 다 어떤 우월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저 요즘 또 한강변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인데 뭐 용산 강남뿐만이 아니고 마포, 이런 네. 성동 네네. 이런 지역은 또 어떤가요?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은 어떤 그 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 예, 네. 물. 풍수에 있어서 산이 있어야 이제 기운이 있는 것이고 네. 물을 통해서 그 기운의 그런 구역이 설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볼 것 같으면 한강이 쭉 이렇게 굽이굽이 치고 있는데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 참 예, 어렵긴 합니다만은 네, 괜찮습니다. 저희 뭐 예. 구독자분들 다 너그러우셔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한데 네. 그 논문을 보게 되면은요. 이 궁수와 반궁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을 볼 때. 네네. 그 활궁자를 보게 되는데 이 활의 안쪽에 있으면은 궁수, 활의 바깥쪽에 있으면 반궁수다라고 해서 그 용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네. 물이 안아주고 있다고 네네네.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해당 논문을 보게 되면은 궁수 지역이 반궁수 지역보다는 조금 더 그런 부동산 그 가격이 높게 나온다라는 네. 결과가 있기는 합니다. 네. 네, 뭐 이게 무조건 다 또 그
부동산 입지와 명당의 요건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은 보통 그렇게 그 물을 통해서 잘 설정된 궁수 입지 같으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압구정 이렇게 뭐 이런, 그렇죠. 이런 예, 부분을 예, 예. 말씀하시는 예. 거군요. 자, 성수동처럼 이렇게 숲을 끼고 있는 숲세권 이런데 혹은 과천 같은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 이런 데는 또 어떤가요? 이건 또 어떤 그 구역을 설정하기 이전에 말씀드려야 될 풍수적인 개념은 산 자체가 유정하다, 무정하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유정하다, 예, 무정하다. 유정은 그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유정, 정이 있다라는 거고 무정은 정이 네.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산이 나를 잘 안고 있으면은 이제 마치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안아준 것처럼 그런 다정한 형태에서 유정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반대 뒤에 있으면은 네. 이제 마치 등을 돌리고 있으니까 무정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숲세권이라는 지역을 살펴보면 되는데 네. 뭐 성수동이든 과천이든 둘 다 평균적으로는 좋게 볼 수가 있는 입지긴 한데 네. 그 안에서도 그 세부적인 그 산세의 그 유정함, 무정함을 따라서 그 좋고 나쁨이 갈리긴 합니다. 자, 만약에 대표님께서 이제 부동산 가치가 높지만 좀 풍수적으로 좀 약간 안 좋은 이런 네. 집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동산 가치는 다소 낮지만 네. 이제 풍수가 굉장히 좋은 이런 집이 있어요. 네. 지인께는 둘 중에서 어디를 추천하실 것 같으세요? 지인이 그 집에 살지 말지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살 것 같으면은 그 풍수적인 입지가 먼저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거고 살 집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가치를 조금 더 높게 보라라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풍수적인 부분은 다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 정도의 차이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살게 될 집이라고 하면은 곧 내가 그 집, 그 해당되는 터의 기운을 받고 살기 때문에 더더욱 더 풍수적인 부분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설령 부동산 입지적으로 좀 부족해서 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그 안에서 삶으로 인해서 잘 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 하는 사업이 잘 된다라든지 직장이 잘 된다라든지 자녀가 잘 된다라든지 해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더 크기 때문에 풍수적인 입지를 더 고려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풍수가 여전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 그렇죠. 네. 실수 입장에서는. 네네네. 네. 그럼 대표님은 또 풍수에서 방향이 많은 것을 좌우한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네네. 방향에서 또 어떤 걸 우리가 좀 뭐 찾아봐야 되나요? 그렇죠. 방향 참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풍수학이 현대 들어서 많이 지적을 받는 이유가 이 방향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 방향에 대해서 해석을 받는 방법이 너무 다 다르거든요. 다른데, 근데 그렇다 해도 그 방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본질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동양 철학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이런 세상이라든지 공간이 생겨나게 된 이유는 음과 양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합니다. 음과 양이 비롯되고 음과 양이 서로 분리가 되니까 마치 하늘과 땅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는 빅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비어나는 공간에서 기운이 생겨나게 되고 그 기운이 이제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가면서 각 방향마다의 그 기운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수학에서는 각 방향마다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앉아야 될 자리, 뭐 자녀가 있어야 될 자리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곤 하는데요. 그 실제로도 제가 서울에 있는 기업체에 컨설팅을 갔을 때 여러 가지 직원에 대한 문제가 많은 그런 사례였어요. 많다 보니까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직원들이 그냥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실제 어떤 횡령 배임에 대한 문제까지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를 요청하셔서 가봤는데 딱 그 사장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직원이 있다 보니까 직원이 사장 노릇을 하는 거죠. 예. 그게 가보게 되면 참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네요. 네, 네, 꼭 우리 대표님께 컨설팅을 받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또 풍수지리 하면 또 수맥 이거 굉장히 중시역이잖아요. 이렇게 네. 수맥을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죠. 수맥이 이렇게 흐르는 집을 피해야 되는 이런 이유 같은 게 있나요? 우선 수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수맥은 사실 전통적인 풍수의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맥 자체를 본질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그 1850년대 유럽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유럽이요? 네, 유럽에서 비롯되고 그 람세스에 대한 기록을 보게 되면은 예전에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람세스가 그 수맥을 찾는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오히려 서구 쪽에서 더 많이 신경을 써왔던 건데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수맥이라고 하는 것은 수맥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맥파. 예, 수맥파. 뭐 지하에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 물에서 그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기운. 그게 이제 수맥파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수맥파라고 하는 것이 인체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고 그 위에 지어져 있는 여러 건축물이든 기계든 다 동일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는 것이 좋고 특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이 수맥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노출이 되게 되면은 그 관절에 많이 묻어 나온다고 예, 논문에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좋지 않은 공간에 있으면은 다시 좋은 공간에 왔을 때 그게 희석이 될 수 있어요. 마치 이제 옷에 묻은 때를 보고 바로 지우면 지워지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때를 지우지 않고 오래 방치해두면 나중에 지우려고 해도 안 지워지잖아요. 수맥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맥파도 계속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서 그런 관절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한 그 수맥이 있는 자리에서 오랫동안 잠을 자게 됐을 때 일단 꿈자리 자체가 되게 뒤숭숭합니다. 뒤숭숭하고 잠을 못 자니까 당연히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실제로 컨설팅 했을 때 그 수맥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방에서 잠을 오랫동안 주무셨던 분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렇게 그 당뇨, 고혈압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논문에서도 그렇고 실제에서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 건물로 볼 것 같으면은 건물에 크랙이 가는 현상, 특히 세로로 크랙이 가는 거. 수맥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런 현상을 빚는지에 대해서는 참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전통적인 관점으로서 이 수맥이라는 걸 좀 들여다보게 되면은 수맥이라고 했을 때는 수맥파라고 해도 결국 물의 속성을 갖는 거거든요. 물은 그 전통의 그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그 오행의 개념 중에서 수는 강한 흡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주변의 모든 걸 빨아당기는 거죠. 그랬을 때 한 지역에 이제 수맥이 막 강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막 끄집어 당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그 뭐 건물이든 뭐 기계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실제로 그 공장 대표님들도 이 수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왜냐하면은 그 수맥이 강한 자리 위에 있는 기계들은 그 오랫동안 그대로 놓여져 있으니까 수맥에 계속해서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금속이 미세하게 뒤틀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불량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게 싱크홀이지 않습니까? 싱크홀. 네. 그 싱크홀에 대해서 명확하게 딱 정의가 되거나든지 분석이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풍수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싱크홀도 어찌 보면은 수맥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튼 수맥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자, 그럼 대표님은 혹시 이런 풍수 컨설팅을 다니시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이런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예, 많죠. 많고 또 당연히 잘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겠죠. 네, 궁금해요. 네, 잘된 사례 중에 작은 그 프랜차이즈 카페를 차리기 위해서 네.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어떤 입지가 더 좋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싶어가지고 두 곳을 정하신 다음에 저희에게 이제 그 의뢰를 요청하셨는데 한 곳은 딱 누가 봐도 그 백화점 뒤에 있는 진짜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입니다. 어찌 보면 현실 부동산으로 봤을 때는 그 입지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반대로 다른 입지는 역 앞이고 대학 앞이긴 한데 그렇게 막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상권이었는데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두 입지 중에서는 그 후자, 아직 그 개발을 되지 않은 그 상권이 훨씬 더 풍수적으로도 명확했습니다. 그 어떤 산세라든지 또 그 앞을 흐르고 있는 물이라든지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앞서 이제 백화점 뒤에 있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또 권리금도 내야 되고 또 근데 누가 봐도 근데 권리금을 내더라도 들어갈 만한 곳이었지만은 여기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를 신뢰해 주셔가지고 거기를 선택하면서 일단 권리금도 세이브를 하셨죠. 세이브를 하셨고 또 거기에 들어가서 새롭게 카페를 여시면서 너무너무 대박이 났어요. 예, 대박이 나셔갖고 1년 있다가 다시 또 다른 곳을 오픈하시려고 또 연락을 주시기도 하셨고 또 최근에는 그 호남 지역에 계신 한 대표님의 그 사무실을 감정을 해드렸는데 근데 거기는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오랫동안 사업을 하신 대표님이세요. 그 환갑을 넘으셨는데 이제 그 본인의 사업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봤는데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로 입지도 그렇고 안에 내부 구조도 그렇고 정확하게 어떤
풍수에 맞춰서 마치 제가 그 입지를 정해드리고 안에 구조를 미리 짜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 사모님께서 이제 계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표님이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너무 투명하게 하셨대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처들한테도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항상 좋은 마음으로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나쁜 요소들을 막 이렇게 피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황제택경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택상부 천지감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과 집이 서로 통하게 된다. 즉 사람이 어떤 자신의 공간을 잘 관리하고 좋은 마음으로서 잘 지내게 되면은 천지감통, 모든 이런 자연의 이치가 도움을 준다라는 의미인데 딱 이 대표님이 그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자면은 어떤 풍수적인 입지도 중요하고 또한 그 안에서 지내는 사람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현장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또 저도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풍수와 내부 구조가 중요하다. 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런 집은 제가 좋은 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네, 배산임수가 가장 기본은 맞는데 남향에 대해서는 기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판상형과 타워형 어떤 구조가 풍수적으로 조금 좋은 건가요? 판상형이 더 좋긴 합니다. 예, 판상형이 좋고